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지금 저녁이고요. 외국인 기관이 한 2,9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역시나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때문에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요. 매크로 이슈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특히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빨리 결정이 나야 됩니다. 사실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는 미리미리 진짜 빠른 9월 달부터 9월 말부터 10월, 11월 달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빨리 결정을 내는 게 맞고요. 저도 국민청원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반대 부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8월 30일 오프라인 강연에 모집하는데 저희가 미리 신청 받습니다. 이거 구글 시트폼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김선영 대표랑 이부영 이사, 윤여민 이사랑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비트코인, 부동산, 매크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풀 패키지로 다 강연을 들으실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외부 강사분들 많이 초청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부 강사분들 초빙을 하고요. 멤버십이 지금은 총 강의를 12번 들으실 수 있고 12번에 이제 멤버십 강의 한 번 들을 때마다 10크레딧이 차감되는 형태로 100만 원에 120 크레딧을 드리는데 멤버십 안내는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냥 100만 원에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경제방송 1등 업체랑 제휴를 맺어서 아마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 같아서 일단은 경제방송 쪽이랑 같이 협업하기 전까지만 이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종의 그 모든 제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어얼리버드 혜택이 보통 다 있잖아요. 지금 구간은 일단 어얼리버드 혜택이라고 보시고 이게 빨리 가입하면 가입하실수록 멤버십 분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실 수 있고 멤버십 분들하고 우리 4명 강연자들하고 소통도 먼저 빨리 하실 수 있고 텔레그램 방에 그때그때 이슈되는 것들을 각 4명이 그 담당 파트에 맞춰서 올려드립니다. 거기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소통하실 수가 있고 강연을 매달 다른 주제로 하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강연을 들으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멤버십 들으시면 저희가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 다양한 강연 외 서비스 혜택도 드리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언제든지 멤버십 관련돼서는 문의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드리고 멤버십 가입의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오프라인 강연회를 단독으로 아마 언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정말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늦어도 12월 달 안에는 아마 파트너스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제가 단독으로 강연회를 할 것 같아요. 주제는 2026년 새로운 주도주를 탐색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 단독 강연에 지금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단독 강연에도 당연히 멤버십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립니다. 멤버십 분들 빼고 남은 자리를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실수록 유리하다. 당연히 제 강연은 훨씬 더 비용 부담 없이 완전 최저의 가성비로 제가 요청해서 어얼리버드를 신청하신 분들만 35,000원 가격대의 단독 강연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어얼리버드가 끝나면 그 외 비용은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부산에 많으시다 그럼 그냥 부산 가서 하는 거고요. 대구에 많으시다 그러면 대구에 가서 할 겁니다. 최소 모집 인원은 제가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7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7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멤버십을 빼면 한 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지방이면 더 좋습니다.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 중에 지방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강연에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네트워킹 쌓고 싶고 강연에 와서 직접적으로 투자 인사이트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 어딘지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신청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이 있고 제가 한 번도 다뤄드리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같이 기업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쪽인데요. 바로 제가 유튜브 한지 2019년에 시작했는데 한 번도 안 다뤄드렸어요. 제가 네이버는 많이 다뤄드렸는데 카카오는 한 번도 안 다뤄드렸는데 카카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중요한 거는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전 사업부, 특히 자회사들의 고른 실적이 나왔다는 거에 저는 포커스가 굉장히 좀 어떤 카카오 내에서 내부적인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나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너무 중요한 거.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잖아요. 사실은 카카오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네이버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넘사벽입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4,950만이 카카오톡을 쓰죠. 5,100만 인구 중에 4,950만 명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전체 인구의 98%는 카톡을 쓰니까 이 카톡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궁무진한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카카오톡이라는 엄청난 이 빅데이터 개인 고객들을 생각보다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 다만 그런데 요번에 2분기 실적에서 밝혔지만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자회사들, 카카오 엔터,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톡 비즈니스, 카카오 광고, 카카오 게임 고르게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카카오도 뭔가 서비스랑 결합된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네이버와 같이 심지어 카카오는요 국가대표 AI를 뽑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다는 거는 카카오가 앞으로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1월 달부터 오늘도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70% 넘게 올랐고요. 최고점 대비 여전히 78% 하락 중이라서 여전히 주가 측면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18%밖에 못 올랐고요.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57% 빠졌습니다. 카카오는 국가대표 떨어졌지만 네이버는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또 이 네이버 카카오의 강력한 또 어떻게 보면 기술 경쟁력의 차이가 또 여실히 증명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카카오가 모든 기업들을 다 쪼개기 상장하고 김범수 의장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구속 이슈, 카카오 가진 자회사들 쪼개기 상장 외에 카카오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봐도 8월 달 들어서 자, 이 뒤에 표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순매수 1등이 카카오입니다. 7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해도 5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간으로 봤어요. 요 코스피에서 기간 순매수로도 카카오가 1등입니다. 도저히 안 다뤄드릴 수가 없다. 최근 순매수 현황이 일단 우리로서는 중요하잖아요. 기간 순매수 1등 카카오, 심지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 영업일 기준으로 3,463억. 기간 외국인 순매수 2,202억. 합쳐서 5,600억이 넘는 순매수세가 단 5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1,000억씩 넘게 카카오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사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SK 다올 유진, 현대차, DB 한투부터 메리츠, 미래, 교보, 삼성, 신한, DS, NH, 유안타, 대신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카카오 관련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카카오하고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특정한 이해관계 있네요. 저도 카톡을 씁니다. 2분기 매출 2조 283억,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추정치는 1292억인데 영업이익 1859억으로 이익에서 44%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요. 사실 주가를 반영하는 지표는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입니다. 플랫폼 내 신사업이 모두 좋았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좋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좋았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SM이 300억 정도 페이 모빌리티 합산으로 300억의 추가 이익이 더 나왔습니다. SM이 229억, 카카오페이가 166억, 카카오 엔터 중에 이 웹툰에 해당되는 피코마 모빌리티 이쪽에서 440억 넘는 증이익이 나왔고요. 플랫폼 매출 역시도 전년 대비 10.5% 증가했고 톡비즈 단에서 6.8%, 신사업에서 20.8%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톡비즈가 이게 두 자릿수가 나와야 정상인데 6.8%가 다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경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톡비즈 매출이 6.8% 성장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톡비즈 쪽에서 커머스 매출은 10.5% 증가했고요. 신사업단에서 카카오페이가 28.5% 증가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12.7% 성장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로 인한 영업 손실 210억을 고려해도 200억의 증이익을 나타냈고요. 콘텐츠가 부진했습니다.
콘텐츠가 7% 감소한 9,731억을 기록했고요. 다만 게임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출단에서는 증가를 이뤘습니다. 뮤직단에서 카카오, 엔터 밑에 하위인 세미 굉장히 좋았고요. 웹툰의 피코 좋았습니다. 피코마는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갱신했고요. 엔터와 피코마 합산으로 300억의 영업이익 증익이 나왔습니다. 9월달에 톡 개편, 이게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탭에 단수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친구 목록 나열이 아니라 SNS 소셜 플랫폼으로 바뀌는 게 9월달 가장 핵심입니다. 세 번째 탭에 쇼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10월달에 하는 거 AI 플랫폼 어디죠? 챗 GPT의 오픈AI랑 결합된 플랫폼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면서 카카오 실적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가장 중요한 본업인 톡비즈 매출 성장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그래도 톡비즈에서 아까 2분기 6.8이 아니라 10%대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구간은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우려가 점진적으로 계속 완화되고 있다. 실적 좋지 않을 거야.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심지어 네이버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카카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분기 실적에서 완전히 그거를 뒤집었습니다. 본업이 개선되고 결과물이 출시되는 모멘텀도 다 하반기에 몰려있다. 25년도에 플랫폼 매출 4조 2천억에서 내년에 4조 8천억으로 전체 매출 사이즈의 53%를 이 플랫폼 매출이 차지하고요. 이 중에 톡비즈가 2조 6천억, 포털이 0.3조 3천억, 기타가 1조 9천억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컨텐츠도 올해는 부진하지만 내년은 4조 2천억 사이즈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컨텐츠 매출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건 46%를 예상합니다. 카카오가 멜론을 갖고 있잖아요. 이 뮤직단에서 2조, 카카오 스토리가 9천억대, 카카오 게임 7천억대, 카카오 미디어가 5천억대 사이즈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율 40.8%, 카카오 페이의 지분율 46.5%,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율 57.5%, 카카오 뱅크 27.2%, 마지막 카카오 엔터 84.9%의 지분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70% 할인해서 그 시총을 다 더해서 그 시총과 카카오의 오늘 8월 8일 기준 시총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카카오는 우리나라 최대 비트코인 플랫폼인 두나무의 지분율도 10.9%나 들고 있습니다. 톡비즈의 성장률은 아직은 한 자리지만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두 자릿수를 이어갈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면 콘텐츠와 광고 매출도 카카오의 중요한 캐시카우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AI 결합된 상품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마케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 상반기까지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통제를 했어요. 네이버도 굉장히 마케팅비 통제했고 카카오도 통제했는데 결합되는 신상품들이 나오니까 마케팅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마케팅단의 판관비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냐가 카카오의 마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만의 역시나 독보적인 비즈니스 메시지 광고 경쟁력은 인정해야 됩니다.
콘텐츠 전반에 강한 비용 통제가 나왔는데 카카오톡은 9월 달에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카카오의 친구 탭을 일상 공유 피드형으로 변경하고요. 대화방을 바로 영상을 끌어오는 쇼폼 탭으로 세 번째 탭을 쇼폼 탭으로 신설하고요. 오픈 AI 9월 달에 공개한다.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 국가대표의 탈락, 주가 부진에 삼중고를 겪었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어떤 카카오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나오는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화 대표가 카카오가 AI 전환기에 올해가 서막의 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압도적인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에이전트 첫 번째 국내 기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거래 B2C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탭은 최신 콘텐츠를 연속으로 표시하는 피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죠. 결국은 카카오도 메타나 인스타나 그죠? 유튜브 형태로 가는 거죠. 과거에 그냥 단순히 전화번호부 나열 역할을 했다면 다양한 카카오 내에서 콘텐츠를 탐색하고 카카오 내에서 자연스럽게 콘텐츠와 커머스와 결합돼서 교류가 확대되고 쇼폼 서비스를 신규 적용해서 카카오 내에서도 쇼폼 크리에이터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카카오 내의 독점 콘텐츠를 쇼폼 크리에이터들한테 대거 공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카카오가 그냥 지인 중심의 단순히 그냥 커뮤니티였다면, 지인 중심의 그냥 네트워크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스타, 틱톡 이런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 가진 엄청난 4,970만이라는 빅데이터 고객이 받쳐져 있잖아요. 에이전트 플랫폼 카카오 그룹사뿐만이 아니라 외부 파트너와 연동하겠다. 외부 파트너 입장에서 카카오톡이 가진 4,970만이라는 고객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이용자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카카오 앱의 각각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카카오 프로필을 평균 1,340만 명 이상이 프로필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도 결국은 소셜 플랫폼, SNS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니즈가 이미 검증됐다는 겁니다. 카톡 안에 카카오티가 있죠. 카카오티 타 외부 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 경량화 모델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카톡에 접목하겠다고 했고요. 카카오 엔터 메가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AI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요. 남양주에 이미 6천억 넘게 두 번째 카카오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6천억 넘게 투자한 데이터 센터의 저장 용량은 6엑사바이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달에 바로 이 대대적인 카카오의 개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이프 카카오가 9월 달에 개최되고요. 피드 중심의 SNS화 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AI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오픈 AI를 통해서 API를 활용해 채팅방 내 호출형 검색 기능, 구독 시스템 강화, 도입 후 버티컬 서비스, 이거 중요 개념이니까 공부 차원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버티컬 서비스와 외부 커머스하고 연동 기능을 강화하고요. SNS 플러스 서비스 에이전트 회사로 탈바꿈하는 게 카카오의 목표입니다. 외부 AI 모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 국민한테 선도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4,900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의 엄청난 파급력을 이용하고요. 본격 개편하면서 카카오톡의 목표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체류 시간 20% 증가, 톡비즈 광고 매출 10% 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달성되려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최소한 7% 이상은 올라와야 됩니다. 4분기에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의 성수기입니다. 카카오톡의 트래픽이 증가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챗 GPT를 카카오 서비스와 접목한 지 이제 막 초입 단계입니다.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카카오를 개편하면서 AI 서비스가 대량 출시되고 AI 서비스가 결합된 카카오의 트래픽은 긍정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광고, 커머스, 컨텐츠 모든 걸 통합하는 매출의 업사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드형 페이지가 신규 수익원으로 카카오를 외형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이미 2분기에 이익이 레벨업 되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에 카카오가 처음으로 비즈보드를 했을 때 이 카카오의 선물하기가 말 그대로 고성장을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바로 에이전트의 결합이 저는 이 비즈보드의 선물하기보다는 더 큰 포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성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정도의 편의성과 차별화
를 제공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카카오에서 발표하는 카카오의 핵심 개편, 얼마나 혁신성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사적으로 효율적인 비행 집행 구조는 이미 이뤄냈습니다. AI 에이전트로 연간 총 체류 시간이 5%만 늘어나도 2026년 톡비즈의 매출 성장률은 두 자릿수 이상이 15%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영업이익 50%, 내년에 영업이익 40% 성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보다 영업이익의 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톡비즈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 달성하면 코로나 이후 만 2년 만에 매출 성장률 두 자릿수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톡비즈 매출 성장률에 따라 주가 변동이 컸는데 만약에 또 매출에서 1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온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굉장히 상방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사업의 대출, 투자, 보험 전 영역이 성장하고 있고요. 카카오 금융단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주차, 퀵서비스, 다양한 확대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채용 기조를 나타내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고요. 마케팅비, 매출 사이즈에서 4.3%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일상을 혁신하고 보다 빠른 AI 기본 사회 전환에 카카오가 선두권으로 나서겠다. 소버린 AI 전략을 가장 잘 실현하는 카카오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에이전트 서비스와 차별화가 어려울 거 아니냐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카카오는 5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해도가 모두 다르다. 타겟팅 세그먼트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이 카카오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초입 단계로서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커머스 실적 성장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까지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트래픽 대비 광고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낮아서 광고 시장 쪽에서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게 카카오의 견해고요. 피드용 광고 중심의 전환으로 이용자 콘텐츠 소비 흐름과 이용자들의 콘텐츠 맥락에 자연스럽게 이 광고를 경험하게끔 하는 일종의 몰입형 광고가 카카오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드용 동영상 광고 상품 라인업도 확대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카오의 신규 광고주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서비스 톡내 다양한 진입점을 가지고 유저 의도에 맞는 다양한 예측, 추천, 해당 액션들이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선물하기와 결합된 카카오 내의 생태계 안에서 완결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B2C AI 서비스로 카카오는 거듭날 것으로 보고요. 과거에 카카오 같은 메신저 서비스 강력한 네이트온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차이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마케팅과 선점 효과에 있었습니다. AI 서비스는 아직 초입이다. 맞는 얘기죠. 시장 선점 아직 유효하다. 카카오가 과거의 네이트온을 이겼던 것처럼 마케팅과 선점 효과를 가져간다면 카카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무료 이용자 1,500만 명, 유료 구독자 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러운 오픈 AI 지금 이용자가 8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면 10억 명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핵심은 단기 매출보다 트래픽 회복으로 보고 있고요. 대화텍 중심의 아주 명확한 성장의 한계가 카카오는 있었습니다. 이제 단목적의 대화가 아니라 다목적형의 SNS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되고 SNS 플랫폼으로 거듭날 경우 카카오는 광고, 커머스, 구독 매출, 동반 성장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텐셜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톡비즈가 성공할 경우 톡비즈의 수익성은 30% 이상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톡비즈가 잘 돼야 된다. 톡비즈 두 자릿수 성장이 나와야 된다. 하반기 본업의 체력이 회복되고 여러 계열사하고의 사업적 시너지도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단순 친구 목록 탭이 업데이트되면서 프로필 하단을 무한 스크롤 피드 형태로 관계 기반 사진, 쇼폼 콘텐츠를 모아서 보여주면서 상호작용 지면이 개선되고 카카오의 발견 탭에서는 쇼폼 비디오 서비스 통해서 관계, 맥락 확장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의 웹툰, 카카오 게임, 카카오 미디어, 카카오의 정제된 콘텐츠가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흥행 콘텐츠를 쇼폼으로 정제한 다음에 발견 탭에 노출시키면 당연히 그 방대한 콘텐츠가 카카오 안에서 쇼폼 형태로 돌 거고요. 그러면 쇼폼 형태로 도는 콘텐츠의 흥미를 느낀 카카오 생태계 이용자들이 생태계에서 원본 콘텐츠를 손쉽게 접근해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콘텐츠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핀테크, 카카오 콘텐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헬스케어까지 이 독보적 생태계 서비스 안에 선순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카카오가 갖고 있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4,900만 명이라는 빅데이터입니다. 멜론, 카카오페이, 카카오 콘텐츠를 서비스를 묶음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신규 서비스 가입자가 예를 들어 200만 명이면 카카오의 순매출이 2천억 이상 증가하는 걸로 보고요. 만약에 가입자가 300만 명이면 3천억이 증가하는 겁니다. 500만 명이면 5천억 증가하는,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천 단위로 매출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에 평균 목표가가 약 7만 9천 원이고요. 지금 이걸 찍는 8월 8일 기준 6만 3,800원의 평균 목표가와 계리율은 24%고, 최고 목표가는 8만 7천 원까지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8만 7천 원 목표가 기준으로는 36%의 계리율을 갖고 있다. 카카오의 하반기 주요 사업, 카톡 쇼폼 비즈니스, 오픈AI 협업 상품, 추론 특화의 모델도 공개한다고 하고요. 친구 탭을 피드 형식으로 전환하겠다. 카카오가 상당히 이거에 대한 혁신이 9월 달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서 예상보다 실망한 것으로 나올 경우는 얼마든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평균은 37배고요. 카카오페이 포함입니다. 180배, 116배 포함해서 37배고요. 카카오가 59배, 내년에 49배고요. 네이버가 20배, 내년에 17배니까 네이버가 월등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가 올해 매출 1%, 내년에 한 10% 정도 성장 예상하고요. 올해 영업이익 20%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평균값이고요. 원래 예상하는 거는 4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네이버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나온 거 반영하면 이 수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에 31% 영업이익 증가를 보고 있는데 평균값이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5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영업이익 사이즈는 5,500억에서 7,000억대 이렇게 커지고요. 매출 사이즈는 올해 한 8조, 내년에 8조 7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수급 보면 1월 달부터 외국인이 3,21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89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합산 6천억 넘게 순매수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최근에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3일 연속 오늘 찍는 8월 8일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수급인데요. 네이버는 줄기차게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단기적으로 26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정도 빠졌고요.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6,000원이란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56,000원 깨지면 46,000원 이 밑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일단 이 1차 지지 가격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했고 옆으로 찌글찌글 기고 있죠. 그런데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에이전트가 잘 되려면 고객 기반, 클라이언트 기반의 빅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빅데이터 기반의 압도적인 1등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카카오와 소상공인 생태계와 여러가지 네이버 페이, 네이버 뮤직, 네이버 컨텐츠, 다양한 우리로 미국으로 치면 검색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이버, 이 두 개가 이 에이전트 시대에 엄청난 빅데이터, 고객 빅데이터를 가진 가장 핵심 주체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본업이 돈을 다시 잘 벌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톡비즈와 자회사들 카카오 엔터, 그죠?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크, 다양한 신사업들에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9월 달에 앱을 개편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다 개편하는데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그냥 단순히 전화번호부 목록에서 이제는 인스타나 메타처럼 완전히 SNS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는 쇼폼 형태와 전화번호부 나열이 아니라 카카오 안의 생태계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컨텐츠, 페이, 카카오 뮤직, 카카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다 연동돼서 하게끔 실질적으로 카카오의 이 SNS 플랫폼의 유료 구독자 수 증가로 인한 카카오의 매출 증가를 보고 있고요. 카카오도 대표적으로 오픈 AI와 결합돼서 카카오의 에이전트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970만 명의 엄청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섯 번째, 카카오의 본질적인 커머스와 톡비즈가 코로나 이후 만 2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을 보고 있고 신규 광고주들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AI 결합된 서비스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될 경우 광고주들이 폭발적으로 붙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단순히 단목적, 그냥 대화형, 그냥 문자 일종의 메시지형에서 다목적 SNS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2분기 실적에서 전 사업부가 고르게 게임을 제외한 성장했다는 점에서 카카오도 이제는 숫자, 펀더멘탈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카카오 다뤄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산업과 기업 말씀드릴 거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8월 30일 오프라인 강연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등입니다. 조회수가 4,000밖에 안 나왔는데 그 알테오젠 너무 중요하니까 알테오젠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알테오젠이 못 가면 리가캠이나 ABL바이오도 못 갑니다. 내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리가캠이나 ABL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 코스닥 내에서 같은 바이오끼리 다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업종과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